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화가 많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비 보내드렸던 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 초에 보내드렸던 분들, 아무래도 이제 공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동호회 분들 버스킹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연주하신 분도 계시고, 평일에는 일하시다니까 이제 연휴 때 장비를 이제, 직접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신 거겠죠. 다들 너무 놀랐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다. 사실은 우리 손님들이 제 얼굴을 못 보신 분이 거의 7, 80% 이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야다 사운드에만 있는 이상한 현상인데 우리 손님들이 방문하시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나도 이 장비 사고 싶다 해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희한하죠. 믿고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받으시면 너무 기가 막히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전화 받으면 제가 일하는 보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머 스피커, 해머 앰프 취급하면서 단 한 번도 안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저희 보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원래는 디지털 믹서를 쓰시다가 왜냐하면 장비 사러 갔더니 디지털 믹서, 아날로그 좋은 믹서가 없으니까 디지털 믹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 브랜드의 디지털 믹서를 추천해줘서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천해주는 파워드 스피커, 좀 고급들을 적용해서 쓰시는데 소리가 기대만큼 안 좋으셨다.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장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듣고 싶은 사운드를 못 들으니까, 이제 그분은 결국은 디지털 믹서를 처분하시고, 우리 이제 시그니처 믹서 나올 때까지 거의 한 달 정도를 대기하셨다가, 이제 지난주에 장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받고 대충 들어보시고 오늘 이제 공연적으로 본격적으로 장비를 친구분들과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친구분들하고 너무 좋은 공연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는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꿈에 그리는 오디오 믹서는 뭘까요? 제가 항상 시그니처를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만약에 믹서를 아직까지도 이 아날로그 믹서가 생산이 된다면 저는 GB2R 믹서, 이제 GB 시리즈가 사운드크래프트사에서는 최고급 프리앰프를 가진 믹서입니다. 근데 렉에 장착할 수 있는 타입 중에서는 GB2R이라고 하는 이 믹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사운드크래프트사가 아날로그 믹서가 거의 다 고급 믹서들이 다 생산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GB, 4, 8, 이거는 그룹이나 페이더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4, 8 이렇게 올라갑니다만 그 중에서 같은 GB 프리앰프를 쓰고 있는 GB2R을 저는 렉 장착하는 곳에서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에 이펙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노브 컴프라도 있으면 만약에 GB2R이 이 하만 그룹에 속해 있는 렉시콘 이펙터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지금 나노 M16에 적용되어 있는 원노브 컴프 정도 한 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끝내주는 믹서죠. 이거 따라갈 믹서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산 프리앰프는 다 좋아합니다. 마이다스, 크레스트 오디오, 알레넬스, 그 다음에 사운드크래프트.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이다스나 그 다음에 크레스트 오디오 이런 것들은 소형 콘솔이 나오질 않습니다. 좀 보급형 마이다스가 나오긴 나옵니다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수준의 EQ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믹서는 사운드크래프트, 그 다음에 알레네스 믹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사운드크래프트 믹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은 연주하시는 분이고 노래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 디지털 믹서를 잘 만져서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믹서를 아무리 잘 세팅해도 환경에 따라 어떤 스피커 배치나 또 마이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되어 있는 거 불러낸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엔지니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엔지니어길래 잘 세팅을 해줬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세팅해 주시는 분들이 디지털 믹서 가지고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세팅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분들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디지털 믹서를 공부를 해서 자기 하나 소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프로 엔지니어가 되려면 프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날로그 믹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세팅해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믹서를 가지고도 좋은 사운드 못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좋은 믹서 선택해서 좋은 장비, 믹서뿐만이 아니라 믹서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 처음 해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앰프 좋은 거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커 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날로그 고급 믹서들이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GB2R이 계속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옛날부터 보컬이나 색소폰이나 악기를 위한 개별 이펙터를 많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걸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 믹서 생산되는 것들은 다 보급형 수준들밖에 없단 말이죠.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이펙트라든지 그걸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꿈에 그리는 믹서라고 한다면 이런 딱 렉 타입의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렉 장착되는 그리고 채널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밴드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분들에 꼭 필요한 채널 수가 딱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이 GB2R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는데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펙트를 적용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크 이펙터, 보컬 이펙터들을 얼마 전에는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은가 이런 것도 하고 있다가 믹서가 좋지 않은 믹서를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은 GB 프리앰프급까지 나오는 해상도, 그 다음에 이 놉들이 다 DBX, 그죠? 그 다음에 이펙터들이 렉시콘 이펙터가 적용되어 있는 시그니처를 주구장창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세팅 딱 해드리면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강의편 올려드렸기 때문에 쓰시다가 조금씩만 만져보시는 연습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거의 준프로급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손님들 중에는 그냥 개인 장비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네나 주변에 행사 다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조금 쉽게 만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장비가 없다가 내 손에 이런 장비가 딱 있으면은 그때부터 만져보기 시작하면 이 양반이 이때까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장비 다루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장비 받으시고 한두 번 전화 오시고 지금까지는 전화가 안 오십니다. 잘 만지고 계시는 거죠. 가끔 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러 전화 오시고 용어나 아니면 어떤 거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제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믹서의 차이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디지털 믹서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옛날에 조금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아날로그 주의자였습니다. 그때 디지털이 한참 나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날로그를 따지느냐라고 면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악기 다루는 것들이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일까요? 아날로그입니다. 그죠? 선이 파형이 그대로 들어오는 아날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앰프도 디지털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호를 아날로그로 풀어내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 부호입니다. 그죠? 그거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DAC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날로그로 연주하는 이 모든 악기들을 그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변환시켜줘야만 이 디지털 믹서가 바꾸죠. 그죠? 아날로그를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거니까. 그죠? 그럼 두 번의 신호 처리가 필요합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장치, ADC가 필요하고
다시 그 디지털을 우리가 소리 듣기 위해서 아날로그로 풀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DAC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단은 아날로그 신호를 손상을 입혔어요. 이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디지털은 우리가 이제 신호가 가면은 이렇게 파형이 생깁니다. 그죠? 곡선이 생깁니다. 이거를 쉽게 말해서 디지털은 얼마만큼 많이 쪼개느냐에 따라서 비트 수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 비트는 24비트만 넘어서도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그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144dB 정도 되죠. 거기에서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24비트만 충분하다고 표현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디지털 믹서들이 요즘에 36비트는 안 쓴 지 오래됐고 40비트 이상의 디지털 믹서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이나믹 렌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200dB 이상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데시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은 원음인 이 파형의 우리 아날로그 신호를 점을 찍어서 샘플 뜹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음이 분명히 손상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비트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신호 처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해상도, 깨끗하고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빽빽한 해상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비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지털 믹서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성능, 그죠? ADC. 그 다음에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풀어내는 DAC, 그죠? 디지털 믹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디지털 믹서를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믹서도 사운드크래프트사의 익스프레션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제가 사운드크래프트사에서 만져본 믹서는 V1까지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썼던 그 디지털 믹서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만져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믹서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하나의 큰 예로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반주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엘프 반주기든 그 다음에 또 리얼 반주기가 있습니다. 리얼 마스터. 거기 안에는 다 우리가 음원,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입니다. 그죠? 그거를 풀어내어야만 디지털은 디지털로 풀어내줄 수 있죠. 영상은 화면으로. 그 다음에 음원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디지털 아날로그로 풀어내야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주기의 아웃 단자들이 이미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풀어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앰프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꽂으면 소리가 나는 거죠. 그죠? 안 풀어주면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어떤 거든지 디지털이겠죠? 디지털 믹서 기능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능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풀어내는 과정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해상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원을 USB로 MP3로 다운을 받았어. 그걸 몇 킬로짜리로 어떤 용량에 따라 다운을 받느냐에 따라서 음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믹서 주구장창하게 좋은 믹서 써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믹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좋은 믹서를 찾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믹서를 쓰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보급형 디지털 믹서들 다 좋습니다. 들을 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아날로그를 제가 예전에는 이거나 그 다음에 GB8 시리즈의 이 콘솔에 물려서 장비를 테스트하고 손님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쩍쩍 달라붙는 이 뼈대에 있는 저음은 이 아날로그 믹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듣다가 그런 디지털 믹서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바로 오냐면 아무리 비트 수가 높아도 뼈대에 있는 쩍쩍 달라붙는 느낌의 저음의 해상도는 어떤 디지털 믹서도 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그 디지털 믹서의 장점들이 워낙 많죠. 우리가 따로 사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아웃보드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게 디지털 믹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공부해서 만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십니다. 그죠? 디지털 믹서도 한 기종만 선택해서 주구장창 그것만 파고들어야 그 기종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기종 저기종 다 만지면서 내 음악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손님들은 음향 엔지니어가 아니세요. 누군가는 세팅을 해서 들려줘서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연주곡 연습하기도 바쁘고, 그죠? 색소폰이든 뭐 어떤 연주자든 자기 연주하고 싶고 자기 그걸 하고 싶어서 음향 장비를 사는데 그거를 시간을 들여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그 사운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엇나갔습니다만, 자, 디지털 믹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서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디지털 믹서. 들어오는 마이크, 그 다음에 악기, 이런 것들을 다 아날로그로 받습니다. 아날로그 믹서는 말 그대로 회로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됩니다. 디지털 믹서는 어떻습니까? 이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믹서에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높, 그 다음에 페이더, 이런 것들은 회로일까요? 아날로그 선일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버튼, 높, 페이더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빨리 처리 속도가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요즘은 빠르긴 빠릅니다만, 이 높이나 이런 것들은 희한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 채널마다 높들이 다 있는데 디지털 믹서는 공통으로 쓰잖아요. 셀렉트 버튼 눌러서 공통으로 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부호이기 때문에, 그죠? 기계 처리 장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밴드 EQ가 있다? 그러면 선택해서 이렇게 만지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만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놈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용도입니다. 디지털 믹서는. 그리고 디지털을 만들어서 그 음원을 디지털 아웃단지에서 디지털 컴퓨터 작업하거나 스튜디오 작업이나 음원 생산하시는 분들,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 컴퓨터로 그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 손실도 없고 괜찮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아날로그로 풀어내어서 써야 되겠죠. 그죠? 그게 컴퓨터로 보면은 뭐 쉽게 말해서 사운드 카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운드 카드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음악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 디지털 소스를, 신호들을 이제 내 보낼 때는 이 아웃 커넥터 단자에 나올 때는 아날로그로 풀어 주어야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믹서들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풀어내는 이 과정, 그 다음에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풀어내는 이 과정에 따라서 어떤 부속과 어떤 부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가격이나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아무리 비트 수가 높아도 40비트 이상 되어도 이런 처리 과정들이 안 좋으면 절대 좋은 믹서가 될 수 없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쩍쩍 달라붙는 느낌의 사운드를 디지털 믹서가 아무리 잘 표현해도 이때까지 들어본 적은 없다. 아주 고급 디지털 믹서가 아니고서는. 물론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정도는 됩니다만 뭔가가 맹숭맹숭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운드 크래프트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익스프레션 1 같은 경우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업데이트나 자꾸 개발이 되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 십몇 년 수준 디지털 믹서 그대로 있단 말이죠. 다른 믹서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운드 크래프트는 아직도 그게 좀 없던 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렉 장착할 수 있는 게 익스프레션 1 16채널짜리 그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오디오 믹서를 디자인하는 분이 있잖아요. 디자이너. 이분이란 말이죠. 이분이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운드 크래프트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 안에 10원짜리 한 장 준 분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GB2R 시리즈처럼 이 디자인한 분이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날로그스럽습니다. 손 가는 게 직관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 믹서, EQknob들만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딱 모여있다 뿐이지 배치나 구조가 거의 GB2R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날로그 쓰셨던 분들이 손이 직관적이고 복잡하게 손이 안 가도 되는 아주 엔지니어의 마인드로 그대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믹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디지털 믹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날로그
처럼 그렇게 직관적으로 갈 수 있는, 어디 들어가서 어디 불러내고 우리 손님들은 그걸 못 하신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많이 쓰신 분들한테는 젊은 분들한테는 별게 아니지만, 최소한 저 연배나 저보다 윗분이나 저 아랫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다른 이야기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믹서를 못 구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가 다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믹서야만 좋습니다. 아날로그 믹서도 회로도나 높들이나, 그쵸? 그 다음 이펙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음질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기 브랜드 찍어 들어오는 믹서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뭐 자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믹서가 좋다, 어떤 디지털 믹서가 좋다 하고 막 광고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이런 고급 아날로그 믹서, 차라리 시그니처 믹서 이런 거 써주는 게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손을 직관적으로 가기가 너무 좋고, 해상도는 그것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해상도가 나옵니다. 디지털 믹서가 가장 단점이 뭐냐면 아주 최고급 좋은 디지털 믹서 빼고요, 아무리 비율이 비트수가 높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잘 풀어냈고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잘 풀어내어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저음의 해상도, 고음의 해상도는 다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D클래스 앰프 설명드리면서도 D클래스 앰프가 해상도는 좋은데 저음에서 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똑같습니다. 아무리 디지털이 비트수가 높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한 처리, 그 다음에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처리한 그 뭐 부속이나 부품이나 그런 것들이 샘플링을 잘 떴다고 하더라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쩍쩍대는 저음의 느낌. 그죠? 제가 반주기 이야기하면서 가장 아쉬웠다 했던 게 뭡니까?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그 디지털 포함되어 있는 그 믹스 기능들이 아주 저급한 수준의 뭐라 그러죠? 저급하다기보다 이거 다시 좀 정정해야 되겠는데,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최고급, 왜냐하면 이 오디오 믹서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믹서들도 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기능들이, 그런 반주기에서 그런 디지털 믹서의 기능들이 정말 해상도 좋고 샘플링을 잘 떤 그런 정도의 수준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금액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주기 설명드리면서도 반주기 회사들이 억지스럽게 아날로그로 풀어내지 마시고 음원만큼이라도 디지털 포트를 하나 만들어주면, 요즘 DAC 장비들이 많잖아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풀어내는 컨버터들이, 그거 끼워서 장착하면은 그분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믹서 기능이 있는 것들보다 엄청난 해상도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바라건대 진짜 노트북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기서 사운드 카드에서 바로 집어넣거나 저기서 디지털로 넣는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디지털 포트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디지털로 아날로그로 풀어내는 DAC가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바로 꽂아버리면은 사운드 끝내주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꿈에 그리는 믹서는 GB2R 정도 수준의 프리앰프의 정확한 높들, 그죠? 1mm만 틀어도 변화가 팍팍 오는, 그죠? 그 다음에 노이즈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이런 정도의 믹서, 정말 꿈에 그리는 믹서입니다. 그 아날로그가 시그니처가 근사치의 프리앰프 정도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 시그니처가 빨리 다시 생산됐으면 좋겠고, 시그니처 2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빨리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시그니처 12 이런 거 우리가 16만 씁니다만 어디 있으면 제가 다 구해놓습니다. 이것도 2개 채널이 문제가 있어서 S센터 보내야 됩니다. 저것도 우리가 술에서 온 거고요. 새 상품 해야 됩니다. 다시 닦아야 됩니다. 다 뽑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다른 믹서 쓰면 되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보급형 믹서 써도 충분히 사운드는 나오는데,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선생님들이 와, 내가 오늘 해머 장비 앰프 스피커 들었는데 정말 제가 기대 이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끔뻑 놀랐습니다. 우리
해머 오디오 받은 분들 문자 온 거 제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평가, 우리 소비자분들 평가.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문자 온 거 그대로 다 그냥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손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걸 달아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돈 벌 것 같으면 아무 믹서 끼워놓고 적당히 좋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 다 좋아할 겁니다. 믹서의 해상도, 그 음원이 디지털 믹서에 점을 찍어서 샘플링 뜨는 거잖아요. 그죠? 음원의 손실을 일단은 보내는 겁니다. 제가 또 말이 빙 둘러갔는데, 디지털은 아날로그 신호를, 그죠? 얼마나 많이 쪼개서, 그게 비트 수입니다. 얼마나 많이 쪼개서 꽉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죠? 비트 수가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믹서는 아날로그를 신호를 손상을 준 겁니다. 비트 수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 다시 디지털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 이게 성능들이, 그 다음에 그 노하우들이 지금 살아남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손님들은 자기 연주하기 바쁘고 또 내 노래하기 바쁜데 그거 공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펙트 내장되어 있는, 여기다가 원노 컴프라도 들어가 있으면 더 좋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디지털 믹서 들어가서 뭘 만지고 어떤 설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오직 우리 손님들만을 위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교육, 디지털 믹서 교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만질 수만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렌탈팀, 그런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많이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웃보드 이펙터들이 TC 일렉트로닉이나 렉시콘 이펙터가 이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믹서도 안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사람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면은 이 사람이 왜 주구장창 시그니처 이야기하고 왜 자꾸 다른 믹서 안 쓰고 이런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앰프, 이 깨끗하게 예상해낸 아날로그 신호를 앰프가 또 어떤 앰프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음원을 손상시킬 수 있고 다 해상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우리 헤매앰프 쓰십시오. 헤매앰프 정말 좋습니다. 우리 헤매앰프는 정말 웬만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급 앰프를 쓰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 우리 헤매앰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헤매앰프 가격도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이 더 길어지고 이러면은, 아니면 또 이게 달러 환율이 이만큼 올라가고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신호들을 앰프에서 구동해 내는 소리를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스피커. 제가 다음에 또 이게 영상이 길어질까봐 계속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얼마 전에 찾아온 손님 이야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파워드 스피커 JBL PRX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만족이 안 돼서 공연하시는 분인데 이것저것 돈 많이 들여서 다시 파워드 스피커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해서 결국은 천안에서 우리까지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사운드를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운드, 듣고 싶은 사운드를 처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야기 다 드렸으니까 좀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빠진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디지털 믹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선생님들은 그까지 수준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